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냐고 듣기가 어려우니까 뭐야? 난청이야. 자, 난청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난청은 없어. 근데 자꾸 이명이 생겨. 그럴 수 있죠. 그 이명 단계가 더 진행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뇌명으로 갑니다. 뇌명으로 가서 이것이 더 진행되면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 자, 그러면은 난청이나 이명이나 뇌명이 하나야. 중이염 있죠, 중이염. 그것도 한 종류입니다. 귀에서 고름 나오죠? 그것도 하나야. 귀에서 이석증이 있죠? 그것도 하나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석이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이 강의 잘 들으셔야 돼. 나는 이석증이 있어. 나는 중이염이 있어. 자, 귀는 왜 이가 있고 내 이가 있고 왜 이, 내 이 사이에 중이가 있어. 이해가셨나요? 다시 왜 이, 내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 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중이, 내 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중간에 염증이 생기는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다 하나의 종류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중이염, 이석증, 난청, 이명, 뇌명, 환청 다 똑같은 거야. 귀신이 들리지 않았는데 환청이 들린다는 것은 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귀에 문제가 아니에요. 자, 따라가세요.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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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심방.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측 귀에 중이염이 있거나 이석증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이명이 있거나 뇌명이 있거나 환청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우측 귀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측 귀에 중이염이 있거나 이석증이 있거나 난청이 기타 등등 여러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위에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우위, 좌심방. 좌측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좌측 귀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중이염이 있거나 이석증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이명이 있거나 뇌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어. 이분들은 자, 좌측 귀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와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요실금이 와 있어요. 거짓말 같은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대박 강의 이게 자, 오늘 제가 귀를 딱 설명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좋아지냐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져요. 요실금이. 남자분들은 전립선이 있잖아요. 이제 가셨습니까? 네.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좌측 귀에 이렇게 중염이 온다든가 이석증이 생긴다든가 난청, 이명, 뇌명, 환청과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신장이 어디 있는지 방광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신장 어디 있는데? 여기. 방광 여기. 아니야. 우리는 발로 들어갑니다. 다시 신장 어디 있다고요? 발바닥에 있어. 방광도 발바닥에 있어. 자, 위는 어디에 있어? 발에 있어. 이마에도 있지만 발에 있어. 다 발에서 들어와요. 따라하세요. 남좌여우. 여우. 자, 파동칩을 붙일 때 남자분들은 어느 쪽에 붙이시고? 좌측에 붙이시고 여자분들은 우측에 붙이시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남좌여우 딱 하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우측 귀를 손보잖아요. 우측 귀를 손보다는 얘기는 어디를 손보다는 얘기야? 위를 손보다는 얘기야. 위를 손보지 않습니까? 위를 손볼 때는 위만 손보지 않고 비장과 위장을 함께 손봐줘요. 어디하고 어디? 비위를 함께 놓잖아. 비위를 손을 딱 봐주게 되면 골반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탁 없어져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게 거짓말처럼 다 사는 거예요. 뭐를 했는데? 비장과 위장에다가 파동칩을 붙였더니 거짓말처럼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픈 현상이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틈이 끄끄 나오면서 너무너무 편해져. 그러면서 오른쪽 귀가 탁 튀어. 자, 이거는 지금 종합적인 강의죠. 실질적으로 귀 하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측 귀를 손볼 때는 비장과 위장을 손봐줍니다. 비장과 위장을 손보게 되면요, 비장과 위장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무릎이 안 아파. 갑자기 허리 아픈 게 사라지고 갑자기 골반 아픈 게 그 즉시 사라져버려요.
자, 이제 살아왔으니까 맘 놓고 뛰어다녀도 되겠죠? 네, 뛰어다녀도 됩니다. 계단 올라갈 때 힘들었던 분, 계단 내려가기 힘들었던 분, 이분들 오른쪽 귀, 우측 귀를 좋아지게 하게 되면 허리, 무릎, 골반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좌측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신장, 방광 문제를 딱 해결해주면 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게 사라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허리하고 무릎 아파와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허리가 아파와요. 근데 허리, 무릎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립선하고 이렇게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한이 가가지고 오줌싸러 갔는데 1시간 동안 서 있었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와. 돌아서 가지고 또 와. 안 나와.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사람이 미치고 펄쩍 뛰는 환상이 왔어요. 그러다가 안 나오다 하면 뭐가 되고있죠? 오줌 소태. 지금 정리하는 것은요, 전립선, 요실금, 오줌 소태 다 정리하는 거야, 이게. 오줌 소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셨어. 이것을 이해하셨으면은,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 자, 좌신방, 이건 외우시는 거야. 우위도 외우시는 거야. 남좌, 여우도 외우시는 거야. 자, 나는 폐가 문제가 있어. 폐 아닙니다. 비장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간신비폐신. 자, 간신비폐신. 요 5개의 장기만 봅니다. 5개의 장기. 자, 남자는 좌측으로 가고 여자는 우측으로 갑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남자 여우를 외우신 거고, 그 다음에 좌신방. 좌측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다. 신장과 방광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요실금 전립선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딱 사라지죠. 그건 전립선, 요실금, 오줌 소태가 왔던 것은 신장 방광 때문이야. 그러면서 왼쪽 귀가 나가거든요. 왼쪽 귀가 나갔다는 표현 아시겠죠? 왼쪽 귀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오른쪽 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 쪽에. 그럼 위장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비장과 위장을 함께 손봐줍니다. 나는 자꾸 무릎이 모다리가 나. 이거 딱 손봐주면요, 모다리가 싹 해져요. 100% 좋아질까요? 100% 안 돼요. 근데 100% 안 되지만 엄청나게 좋아져. 눈에 띄게 좋아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하셔야 돼. 한 번 하고 말아야 돼. 꾸준히. 제발 배우실 게 뭐냐면 꾸준히.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아파지고 내 몸이 안 좋아진 것이 오늘만의 문제야.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문제야.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와가지고 오늘 현상이 드러난 것 뿐이야.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꾸준히 한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왼쪽 귀부터 설명드릴게요. 왼쪽 귀는 아주 쉬워요. 자, 발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발가락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약 3cm 정도 내려오고 여기 밑에 쏙 들어가는 부분, 큰 뼈가 있고 여기는 큰 뼈가 있어요. 발바닥을 지키는 그 큰 뼈가 있습니다. 그 큰 뼈 밑에 쏙 들어간 데가 나와.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용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용천. 이 용천 자리를 저는 뭘로 보냐면 신장과 신장 기능을 함께 한다고 봅니다. 뭐하고 뭐를? 신장과 신장 기능을 함께 한다고 봐. 그런데 좌측 귀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과 방광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딱 하나 찔러주는 거야. 되셨나요? 그리고 가만히 귀 기울이면 왼쪽 귀가 갑자기 뭔가 좀 비명 같은 게 조금 쏟는 느낌이야.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은 이게 엄지발가락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1번 발가락이 어딘지 아시죠? 엄지발가락. 자, 여기 뒤꿈치가 이렇게 있죠? 뒤꿈치. 엄지발가락을 따라서 쭉 오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아치가 있어. 뭐가 있죠? 아치가 있고 아치가 이렇게 딱 끝나는 부분에 뒤꿈치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다시 아치가 끝나면서 뒤꿈치가 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방광으로 봐요. 다시 여기가 뭐라고요? 방광. 여기는 용천인데 뭐라고 보자고? 신장. 여기 딱 해주게 되면 왼쪽의 유형이 50% 이상을 쫙 줄여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요 전립선이 엄청나게 좋아요.
요실금도 뒤지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요 발의 모습을 보세요. 자, 발이에요, 발. 자, 여기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죠? 복숭아뼈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안쪽 설명드리고 있는 거야. 안쪽, 바깥쪽. 안쪽이에요, 안쪽. 남자는 무슨 발? 왼발. 여자는 오른발. 남좌, 여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용천 자리를 발바닥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자리가 이 자리 정도 되겠죠? 발바닥 중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 복숭아뼈, 안쪽이 안쪽. 이 정도가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서 여기는 뒤꿈치가 이렇게 있을 거야. 요 그림이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약간 어렵지만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복숭아뼈를 보셔야 돼요. 복숭아뼈가 이렇게 큰 뼈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시죠? 여기 큰 뼈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실 거야. 이 뼈하고 복숭아뼈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 이 복숭아뼈 꼭지점, 정점에서 약 4cm, 5cm 올라가. 몇 cm 올라간다고요? 4, 5cm.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삼음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삼음교. 자,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한다고요? 삼음교. 이 삼음교 다시 용천하고 방광하고 삼음교 딱 하잖아요. 전립선 요실금이 거짓말처럼 좋아져. 그러면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싹 사라져. 거의. 그러면서 이 자리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우리 발 모습이 발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 여기야, 여기. 이해 가시나요, 여기? 여기다가 네모난 것들을 한 3개 정도 딱 붙여놔.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 뭐라고 보냐면, 생식기로 봐요. 뭐라고 본다고? 생식기. 자, 나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하고 싶어. 근데 나이가 70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일단 뭐가 사라졌습니까? 남자들은 전립선 사라졌습니다. 단순하게 전립선만 사라지지 않아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골반 통증이 함께 사라지면서 성기능이 딱 좋아집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은 완전히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걸 이해시킨 거야. 다시 여기가 어딘데? 용천. 여기인 거 아시죠? 네. 여기가 여기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엄지발가락 두개 엄지발가락. 자, 여기 엄지발가락 탁 내려오는 거야. 아치하고 뭐가? 뒤꿈치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방광이야. 방광 찍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생식기가 시작돼. 이해가셨죠? 여기다가 네모난 거를 3개 정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3개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요실금, 전립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근육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 근접하게 소리가 없어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네. 자, 이따가는 요 강의해놓고 좀 더 실습 들어갈 거야, 실습. 강의 끝나고 쉬었다가 실습 들어가요. 제가 이따가 여기 계신 분들 뭘 해줄 거냐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각기 사연들이 다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오늘은 뭘 가지고 용천, 방광, 그 다음에 생식기, 삼교를 가지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을 다 제거하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좌심방 끝. 좌측기가 끝난 거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황당할 정도로 쉽죠? 이걸 가지고 오줌 소태가 왔다고 해가지고 오줌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줌이 자꾸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꾸 병원을 들어가고 약을 먹고 하는데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지금 여기서 강의 들으신 것들은 핸드폰에 좀 다 띄워드릴 거야. 다 띄워드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이 끝났죠? 자, 이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 맞습니다. 뇌면 그러면 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귀에서도 소리가 나고 뇌에서도 소리가 나는데 자, 그러면 그러한 소리를 정말로 없앨 수 있는지 먼저 그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발등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이없게도 발등에 있습니다. 그 발등에 어디냐면은 위치가 자, 이 발등을 보게 되면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고 검지발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나는 자,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삼각형이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태충이라고 하는데, 요 지점을 태충이라고 합니다. 자, 요 지점. 자, 사람마다 발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자, 발이 230인 사람도 있고, 발이 270인 사람도 있고, 300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요렇게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을 따라서 쭉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지러지게 아픈 데가 나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명이 있거나 뇌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는 분들은 요 태충이라는 부분을 만져보게 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아픈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아픈 부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마사지를 하는 거냐면 이 태충 부위에 있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충 부위에 있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태충 부위에 있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5분, 10분 만에 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분,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까지 걸려도 그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1, 20분 만에 사라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명, 뇌명, 난청이 경미한 경우이고, 자, 오랫동안 가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이명, 뇌명, 난청이 아주 오래 지속된 거거든요. 자, 그 지속되는데 첫 발걸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이 태충이라고 하는 부분, 요 태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통증만 제대로 없애주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사람들 이명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거나 뇌명이 사라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라지지 않고 정도가 경미한 사람도 있지만 정도가 굉장히 많이 아주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이명, 뇌명, 난청으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시간을 두고 사라질 테니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인내력을 갖고 한 길어야 일주일이니까 충분히 인내력을 갖고 그 다음에 요 태충을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이명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태충을 여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다 태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이 부분을 전체를 태충이라고 보시고 이 부분에 있는 모든 통증들을 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시고서 다시 이 부분에 있는 모든 통증들을 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왼쪽, 오른쪽, 양쪽 발을 다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정말 여기만 잘 관리해줘도 경미한 이명이나 뇌명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만 관리해서 태충만 관리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여기 관리해서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넘어가시는 거냐면은 신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신장이 어디에 있냐면 발바닥에 있어요. 자, 좀 이따 발바닥 설명드릴게요. 발등에는 태충이라는 곳이 있고 발 등에는 용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태충과 용천을 함께 관리해서 일단은 이명을 정말로 이명이 사라지는지, 그 다음에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태충을 관리하시면서 모든 신경은 태충에 가져가지 마시고 태충, 이명, 뇌명, 난청에 있는 분들은 태충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자, 그러니까 태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귀에다가 집중하면서 태충을 관리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신경의 귀에 가져가신 다음에 태충을 관리하시게 되면은 정말 태충 관리하면서 이명이 잦아들고 소리가 잦아들고 뇌에서 나는 소리가 많이 완화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청기를 빼고서도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리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용천을 관리해서 또 이명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발바닥에 있는데 그 발바닥이 어디냐면은 용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잘 용천이라는 곳을 잘 모르니까 자, 발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움푹 들어가는데 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와서 움푹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가 용천입니다. 다시 자, 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 내려와서 움푹 들어가는 이 지점을 용천이라고 하는데 자, 태충과 용천을 자, 발등에 있던 태충과 발바닥에 있던 용천을 함께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 용천이라고 하는 곳은 이명을 제거하고 뇌명을 제거하고 보청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고 자, 이 용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 줄기를 굉장히 강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력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또 밤에 야간요 자다가 여러 번 깨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효과가 있는 자리가 이 용천이라는 자리예요. 쥐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쥐 없애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명이나 뇌명을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오늘 가져가는 주제는 이명, 뇌명, 난청이기 때문에 자, 포인트를 귀에다 맞추겠습니다. 자, 용천이라고 하는 지점에다 이렇게 여기 이 지점을 칩을 붙이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관리해주게 되면요. 자, 눌러주고 하면서 신경은 어디에 가져가시냐면은 귀에다가 신경을 가져가는 겁니다. 귀에다가 신경을 가만히 가져가시고 정말로 귀에 있는 소리가 제거한 다음에 이 태충과 용천을 관리했을 때 보청기를 제거하고서도 들리는 소리가 나아지는지를 확인해서 자, 용천과 태충 관리해 주시면서 한편 뭐를 봐야 되냐면은 자, 안쪽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자, 복숭아뼈에서 안쪽 복숭아뼈에서 일직선 이렇게 쭉 따라 내려와요. 쭉 따라 내려와서 자, 바로 이 지점 여기를 보고 방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쪽 복숭아뼈에서 일직선으로 따라 내려옵니다. 안쪽 복숭아뼈에서 일직선으로 쭉 따라 내려와가지고 발바닥 이 부분을 방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뭐와 더불어 용천과 더불어 방광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충과 용천과 방광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지 태충만 관리하고서 효과 없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충, 용천, 방광을 함께 관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용천과 방광 요 사이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선이 있는데 요 선을 보고서 수뇨관이라고 합니다. 수뇨관. 오줌이 가는 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줌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오줌인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오줌이 가는 관이 희한하게도 발바닥에 있어요. 우리가 생식기를 통해서 소변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수뇨관을 발바닥에다 지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천 수뇨관 방광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분명히 소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잦은 소변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남자분들, 즉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여자분들 요실금이라고 해서 자꾸 오줌이 줄줄 새 나가는 현상이 있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용천과 방광, 수뇨관을 함께 관리해 주세요. 거짓말처럼 밤에 5번, 6번 화장실 가는 분들이 이 지점을 딱 관리해 주게 되면요. 한 번도 안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오줌을 잡아주는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꾸 소변이 새 나가고 의도치 않는 오줌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자리가 거짓말처럼 발바닥에 있었는데 그 발바닥이 어디냐? 자, 발등에 있었던 태충, 발바닥 용천,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이 수뇨관을 있는 요 자리를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야간요가 사라지면서 소변을 그렇게 자주 보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거짓말처럼 이명이 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왼쪽 귀에 있는 이명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뭐를 잡아줘야 되냐면은 소변을 잡아줘야 됩니다. 소변을 잡아준다는 얘기가 용천과 수뇨관과 방광을 함께 관리해서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현상을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도, 뇌명도, 난청도 사라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삼음교라고 하는 자리는 안쪽 복숭아뼈를 찾으시는 거예요. 안쪽 복숭아뼈를 찾아가지고 정중앙에서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 큰 뼈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큰 뼈를 만나게 되는데 대략 한 5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대략 어느 정도 5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사실은 찾는 방법은 이 뼈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사실 움푹 패여 있어요. 움푹 패인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직선을 가다가 쑥 움푹 패이고 약간 너덜너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를 만지면 거기가 사실 삼음교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기 큰 뼈가 이렇게 있고 큰 뼈 밑으로 쑥 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약 5cm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관찰력 있게 자기 발을 만지실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여기가 약간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고 삼음교라고 합니다. 자, 삼음교. 요렇게 어디하고 삼음교하고 발바닥에 있던 방광하고 그 다음에 용천하고 자, 용천,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삼음교, 태충 여기를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밤에 그렇게 자주 가던 화장실을 안 가게 되고 안 가거나 거의 덜 안 가거나 아주 안 가거나 거의 안 가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관리해서 왼쪽 귀에 있는 이명, 뇌명, 난청 등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 귀를 제거하는 방법은 따로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자, 발가락으로 가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용천, 방광, 삼음교 관리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발가락. 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은 귀로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 봤을 때 정확히 귀가 맞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맞다는 전제하에 그냥 어차피 이거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뭐 큰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번 관리해 보세요. 그 네 번째 발가락이 어디냐면은 자, 발가락 네 번째 여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가락, 자 여기에다가 강하게 네모난 칩을 붙이거나 강하게 자극을 오랫동안 줘보세요. 거짓말처럼 귀에서 그렇게 나던 소리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발가락을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한편 어디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요 중앙에 이렇게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명 또는 머리에서 나는 소리 내명 또 그리고 보청기 끼고 있는 상태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내가 손해볼 거 없으니까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어디? 태충, 그 다음에 용천, 그 다음에 수뇨관,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삼음교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여기를 관리하시게 되면요, 이 정도만 하게 돼도 어지간한 이명, 뇌명, 난청은 거의 사라집니다. 특히 지금 이 관리법은 왼쪽 귀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오른쪽 귀를 관리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텐데, 자, 왼쪽 귀 관리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자, 이번에는 손으로 와가지고, 자, 발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손으로 와서, 자, 이게 3초가, 자, 3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3초 경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3초 경락이 가는 자리를 따라서 관리해 주시게 되면 거짓말처럼 귀에 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손 관리를 통해 가지고 보청기 10명 중에 9명을 뺐거든요. 자, 보청기 10명 중에 9명을 뺐으니까 승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3초 경락이 따라가는 관충, 그 다음에 액문, 그 다음에 중절하는 곳이 있어요. 자, 관충, 액문, 중절하는 곳인데 찾는 방법이 여기 손가락을 따라서, 새끼손가락을 따라서 이게 금을 그어봅니다. 선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손톱 마디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딱 만나는 이 지점을 보고 관충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100%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그 부위를 찾아가지고 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되거든요. 자, 관충이라는 자리를 관리하시면서, 자,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요 사이, 액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쑥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관충과 더불어 액문을 관리하시고, 액문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관충을 지나서 액문을 지나서 이 주먹을 딱 쥐게 되면은 여기 주먹을 딱 넘어가자마자 여기 움푹 들어간 이 협소한 자리가 있어요. 작은 자리. 자, 여기 협소한 자리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중저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중저라고 하는데 요 중저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게 되면요. 다시 발에서 관리하는 방법, 태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광, 수뇨관이 있었고, 산음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와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 관충,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 액문, 자, 그 다음에 주먹을 쥔 데 넘어가서 중절하는 곳, 이렇게 관리하시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귀에서 나는 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남아있다 할 때는 이제는 귀 주변에 가서 직접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귀에서 직접 이명을 없애는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귓바퀴가 이렇게 돌아와서 딱 쏙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보고서 이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문, 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바깥에 있는 소리가 귀로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여기 이문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문이라고 하는 곳이 막혔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고 또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또는 머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문이라고 하는 자리를 관리해 주시고, 관리해 준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고 하니 이문을 딱 만져보게 되면요,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플 수가 있어요. 자, 그 통증을 제거해 준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없이 이 이문에 있는 통증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고 꾹꾹 눌러주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문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귓방울이라고 할까요? 귓방울이라고 명하자고요. 요 귓방울 바로 앞에 여기가 쏙 들어갑니다. 특히 언제 들어가냐면 하게 되면 이게 쑥 들어가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쑥 들어가는 거. 움푹 쏙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고 청궁이라고 합니다. 청궁. 자,
우리가 보면은 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은, 오케이. 자, 뒤에 청궁이 있고, 아이를 낳을 때 쓰는 자궁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궁이 있고, 청궁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희한하게도 뭔가를 모아두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거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거나 할 때 쓰는 자리 이름이 혈자리 이름이 궁입니다. 자궁도 그렇고 청궁도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문을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청궁을 통해 가지고 모아져 가지고 나한테 청회, 그 다음에 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분간하게끔, 이게 한국말인지 베트남 말인지 영어인지 러시아 말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내가 듣고 못 듣고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 청궁, 청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정말로, 자, 오케이. 자, 정말로 어디 좋냐면 귀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귀에 좋은 모든 혈자리는 눈에 좋습니다. 또 귀에 좋은 혈자리는 하나같이 눈에 좋고 머리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들 같은 경우는 이명을 제거하고 난청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뇌명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자리이면서, 그러면서 눈을 좋게 해주고 눈을 보호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자리들입니다. 이문, 청궁, 청회, 특히 청궁과 청회는 하고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칩을 동그란 걸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그 통증을 제거하는데 당장 제거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자,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나는 많은 통증이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을 끝까지 노력해서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문, 청궁, 청회를 설명드렸고, 이렇게 있고 귓볼을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여기 속에 이게 또 손가락 반마디가 들어가요. 자, 머리 아프신 분들 여기다가 손가락 여기다 집어넣고, 오케이. 여기 통증 풀어주세요. 머리 아픈데 다 사라집니다. 어지러워가지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 예풍에다가 한 다음에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 예풍을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게 되면 거짓말처럼 머리 아픈 거 사라지고, 눈이 그렇게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 아픈 게 사라지고, 거기다가 빙글빙글 돌던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알아야 돼요. 내가 참멀미가 너무 심해. 내가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오랫동안 타는데 뱃멀미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하시는 분들, 자, 요 예풍과 그 다음에 청회, 청궁 관리해 보세요. 또 어지럼증 있을 때, 어지러워가지고 빙글빙글 돌 때, 그때 관리하면 너무너무 좋은 자리를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귀를 반을 이렇게 딱 접게 되면은 딱 여기 제일 높이 올라온 데가 있어요. 거기 올라온 데가 끝나는,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 보면은 희한하게도 머리카락이 나오는 지점, 머리카락이 없는 지점, 나오는 지점인데 그 지점을 보고서 각손이라고 합니다. 각손. 요 각손이라고 하는 지점도 그렇게 귀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여기를 보고서 각손이라고 하는데 여기 술 깨는데 최고입니다. 술 깨는데 최고라는 이야기는 머리 아플 때 최고라는 얘기죠. 자, 정신이 안 돌아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랬을 때 정신을 돌아오게 할 때 아주 유익한 자리가 각손. 물론 각손뿐만이 아니고 이문도 좋고 청궁도 좋고 청회도 좋고 예풍도 좋습니다. 이 자리들은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니까 꼭 익히고 배워두셔가지고 귀에서 나는 소리, 이명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고 또 뇌명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귀에 꽂고 있는 보청기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 요렇게 보게 되면은 이 귓볼이 끝나는 지점 여기 보게 되면은 옆뼈가 크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자, 뿔이 이게 크 튀어나오게 있는데 거기를 보고 완골이라고 합니다. 완골. 자, 다시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여기 만져봐가지고 아픈 분들은요 머리가 많이 아픈 겁니다. 특히 감기 걸리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자리가 이 완골이라는 자리거든요. 자, 이 완골이라는 자리. 이명, 뇌명, 난청, 보청기 제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왼쪽 귀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을 관리하시는 거고 내가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을 관리하시는 거고 그런데 한쪽 귀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쪽 귀에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쭉 정리했고 자, 각성이라는 지점도 좋고 이문도 좋고 청궁도 좋고 청회도 좋고 그 다음에 귓볼 뒤에 있는 예풍도 좋고 그 다음에 완골이라는 자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완골을 풀 때는 여기 있는 통증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만 통증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뼈거든요.
이 뼈, 이 완골을 따라가지고 이 뼈가 있는데 이 뼈에 있는 통증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통증들을 다 제거해 주시게 되면은 눈에서 눈물 나는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에서 눈물 나는 현상, 이 완골에 있는 통증들을 계속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이 완골에 있는 통증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가 풍지라고 하는 곳인데 자 보니까 예풍이 있고 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가는 이 점 여기 보고 풍지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중풍에도 좋고 감기에 최고 좋은 자리이면서 너무너무 좋은 자리. 지금 현재 이 모델이 지금 감기에 걸려있는데 여기 누르면 되게 아파요. 무진장 아파할 거예요. 감기가 여기와 이쪽으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자 풍지라고 하는 지점, 즉 풍지,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연못을 딱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이 머물러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 코로 갈 것인지, 머리로 갈 것인지, 몸살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놈이 이 풍지라는 자리거든요. 이 풍지라는 자리. 자, 그러면 쭉 한번 설명드렸던 것들. 자, 이문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청해가 있었고, 예풍이 있었고, 각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 뒤로 가가지고 완골이라 한 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완골 뒤쪽으로 가가지고 움푹 들어가는 바람이 모여가지고 연못을 만드는 풍지라고 하는 지점. 요렇게 관리해 주시면 아마 요 정도가 되면은 10명 중에 9명은 분명히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분명히 2명이나 4명이나 난청 등으로 고생하던 거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도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머리 뒤에 자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귀 딱 접어가지고 제일 꼭 올라오는 꼭대기 양쪽 끝 만나는 지점 여기를 보고서 백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고 백회라고 하는데 백회에서도 어지간하면 귀와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됩니다. 자, 백회도 아마 찾기가 되게 쉬울 거라고 봐요. 그런 다음에 정중앙에 있으면 또 앞으로 가는 자리가 있겠죠. 앞으로 가는 자리. 자, 그래서 양미당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자, 요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자리는요. 특히 비염 있는 분들, 코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폐경락과 더불어 요 라인 관리해 주시게 되면 거짓말처럼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비염으로부터 고생하던 것이 사라집니다.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위치는 어디냐면은 양쪽 눈썹, 요 사이, 요 라인이거든요.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을 관리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2명, 4명 난청이니까 귀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바로 요 라인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하냐면은 머리카락 나오는 진짜 두통 있으셨던 분들 자, 그 다음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게 비염에 그렇게 좋은 자리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귀, 이명, 뇌명을 잡고 보청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10명 중에 최소한 9명은 야 세상에 그 수십 년 동안 내가 2명, 4명으로 고생해 왔는데 이 혈자리 몇 개를 관리해가지고 거짓말처럼 나를 따라다니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소리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명을 정리할 때 벌레 우는 소리가 나면 이명이고 기계 우는 소리가 나면 뇌명이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머리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거를 뇌명이다, 이명이다 진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소리를 제거하는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시게 되면 거짓말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대로 믿고 따라 하시고 한 번 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번, 3번, 4번, 10번, 20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도 왜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보면은 이쪽 라인은 그 인도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고 지혜의 셈이라고 해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머리가 맑은 상태거든요. 머리가 맑기 위해서는 눈과 귀가 맑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해보고서 얻은 결과가 여기 맞구나. 그래서 어디하고 백회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백회 쪽에서 모든 혈들이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백회에서 모든 혈들이 내려가는데 특히 그리고 또 뭐를 또 확인하시면 되냐면은 중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몸의 반쪽이 마비가 돼요. 코의 반쪽, 눈의 반쪽, 정확히 반을 자릅니다. 근데 얘가 그 자르는 반을 이어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왼쪽,
희한하게도요, 이명이 와도요, 한쪽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 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한꺼번에 다 오진 않고, 왼쪽에 왔다가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중앙을 잘 맞춰주시게 되면은, 원인을 설명하라면 제가 잘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